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는 보합권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잠잠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지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의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죠.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하트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캘핑부터 스윙, 중장기까지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김대명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상승 동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고점을 경신했던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날은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7%대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3,000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살짝 밀렸다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마감은 0.04% 하락세로 3,006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했고 또 기관은 이틀째 매수하면서 수급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14% 오른 995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고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죠.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의 투자 그리고 메타버스 ETF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반영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넥스트,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제지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이 펄프 가격 상승으로 연말에 제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이 됐고요. 또 하락한 쪽에서는 어제 누리호가 엔진 점화와 페어링 또 분리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궤도 안착에는 실패를 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우주항공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들도 오늘장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어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 상단에서도 다 마찬가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박스권이죠. 네.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꽤 긴 시간 동안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로 인해서 증시에 좀 충격을 주면서 네, 굉장히 좀 압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어떤 그런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 줬었던 시점에서 자, 이런 긴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것. 자, 여러분들이 주가를 볼 때 보시면은 이제 대다수의 어떤 이걸 종목으로 한번 따져본다면요. 뭐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타거나 또는 이런 박스권 모양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이죠. 지금 지수의 흐름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들,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소화해 나가는 네, 그런 이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주가의 이제 하락세 속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런 주가의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었던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런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압박을 해주면서 주가의 하방 그러니까 이 하방을 계속해서 좀 유도해가고 있었던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굉장히 뭐 겹겹이 이제 악재가 많이 쌓여있던 이런 시점에서 그죠? 대체적으로 본다라면 큰 돌발 악재, 그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나와요. 네, 돌발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있는 악재잖아요, 그죠? 다들 공개가 되어 있는 악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과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악재가 과연 악재일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내성적인 흐름들이 내성이 쌓이면서 다시 주가의 지수의 어떤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세 흐름이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네,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만들어줬었지만 최근 한 뭐 2, 3거래일 동안 다소 좀 주춤해하는 일단락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이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부터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준다라면은 그죠? 우상향으로 틀어준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큰 박스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여기 근데 좀 다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자, 뭐 이제 11월 달이나 뭐 이제 12월 달 되면은 또 다시 이제 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다시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시점에서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실적 장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와는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네, 그죠? 여기 하단 구간에서 살짝 다소 반등한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씩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하반기 때 그런 어떤 이제 악재들이 다시 한번 또 연출이 된다라면은 정작 어떤 이제 뭘까요? 신고가의 방향, 그죠? 뭐 이 3,2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가는 그런 그림보다는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다시 또 이제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갇혀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뭐 사실 뭐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된 상황이에요. 뭐 아직은 이제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이라도 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이 난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이제 빨리빨리 현금화를 해 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나 어떤 이제 여러 주체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다소 주춤해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뭐 이제 여러 종목들에 인해서 비중을 조금 더 이제 뭐 확대를 시켜야 되냐, 또는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냐, 그러한 어떤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현금화를 먼저 일단은 현금화를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빠르게 현금화를 조금씩 해 가면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셔야 될 뭐 그런 이제 테마들,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좀 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테마가 한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다른 뭐 이제 이전에는 뭐 원자력 테마가 움직였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랑 움직이고 또 뜬금없는 갑자기 제주주들이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이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가던 종목은 다시 또 주춤해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좀 이제 빠지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정말 이런 종목들을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거라고 먼저 선뜻 예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요. 그날 당일에 시세가 분출해주는 그런 테마들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더지 게임이라고 늘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들의 어떤 그런 순환매, 빠른 순환매 속에서 두더지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떤 테마가 올라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그런 이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뭐 대선주들을 먼저 공략을 했는데 대선주들이 또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또 이제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진 채 계속해서 보유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크게 봤을 때 올해 들어 내내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단에서 좀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큰 범주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날 때마다 현금화를 하는 단기 전략이 유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내내도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고 대응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김대명 주식닥터의 명쾌한 시장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움직임이 있었던 개별주 중에서 SK텔레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통신 분야인 SK텔레콤 그리고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인 SK스퀘어로 분할이 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다음 주 26일부터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전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SK텔레콤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전에 매수해야 한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SK텔레콤 여기에서 이제 이 SK텔레콤이죠. 네. SK텔레콤 자체만의 어떤 그런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이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이제 FNF나 뭐 그다음에 LG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동안의 주가에 이 해당 인적 분할을 했었던 회사들의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신다라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이제 인적 분할 관련해서의 어떤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본다라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제 호재성인 그런 이제 내용이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인데 그런 이제 이슈들이 결국에는 뭐랄까요 그런 이제 인적 분할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주가에 또 다시 이제 나타난다라면은 여기에서 또 다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이제 한동안 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6월달에 그 인적 분할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6월달 시점에서부터 흐름을 본다라면은 주가가 오히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하락을 했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의 어떤 외국인이 아니죠.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왔었던 시점이었고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갔던 그런 이제 여러 주체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에서 다시 뭐랄까요
기대치 이하의 어떤 그런 상승세를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홀로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만약에 뭐 이제 기간이 다 왔잖아요. 네, 시간이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오히려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그러한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그동안의 주가의 어떤 방향이 그동안 결정이 되었다라면은 그러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11월 중순이었나요? 11월 말쯤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가 다시 한번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반영이 된다라면은 그 후로부터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좀 단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오늘 4.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인적 분할 이슈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11월 29일에 다시 한번 상장이 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남북 경협주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 정부와 함께 종전 선언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오늘 대북주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주말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대북주들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북주 긍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나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대북주 뭐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뭐 최근에 들어서도 그렇고 뭐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좀 컸었었죠. 뭐 정말 이제 종전 선언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테마나 이런 대북주 테마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죠? 전기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테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네,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이제 방향성을 테마로 만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흐름들이 바로 이제 대북주의 특징인데 이렇게 사실 뭐 명확하게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죠? 결국에 이제 뉴스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해당 테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내일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얘기가 또 이제 또 다시 방문하면서 이제 또 얘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쁜 얘기는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또 내용들이 또 나온다라면은 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또 우상향으로 또 틀어가면서 네, 일시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뭐 이제 경협주나 이런 종목들을 보실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 사료주들이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네, 사료주나 비료주가 이제 좀 반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해가면서 상승세가 좀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테마들이죠.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경협주들뿐만 아니라 사료와 이런 비료주들 같은 이런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 좀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의 키 맞추기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사료주 쪽이나 뭐 비료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대북주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 대북주들에 대한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정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료주, 최근엔 또 곡물 가격 인상, 상승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 사료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대응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약세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그동안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기대감으로도 많이 올랐던 만큼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에도 발사가 남아 있고요. 또 이번 발사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국내 발사체 시장의 성장이 더욱더 빨라질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럼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 여전히 좀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전에 누리호가 아닌 다른 이제 그때 누리호가 아니었죠? 뭐였죠? 나로호인가요? 그렇죠, 나로호죠. 네, 네. 그렇죠. 그 나로호 관련해서 그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관련주들 테마들이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의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면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하루는 급등이 나오고 또 하루는 급락이 나오고 하한가를 맞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실패와 관련된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하한가를 맞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누리호와 관련된 이런 주가들의 움직임 하락세를 본다면은 그때에 비하면 다소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이제 뉴스들이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이제 많은 기대치를 높였을 텐데 여기 시점에서 또 다시 하한가가 나오진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제 예상을 깨고 그 정도의 하락폭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아직 이제 내년에 그죠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재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세로 좀 이제 마감을 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이나 또는 이제 하단으로 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주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질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소멸한 것에 비해서 오늘 좀 낙폭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하트쌤 김대명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더 많은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내용은 일단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장세가 굉장히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종목들, 이런 또는 테마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죠?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매매는 제가 이제까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이제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전 투자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법이고요. 자,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희 이제 닥터스탁에서 저 김대명 전문가는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전 투자에 관련된, 그죠? 말 그대로 실전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에 한해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작 핵심에 대한 관련 부분들, 팩트적인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상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용들,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나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좀 잘 짚어내면서, 그죠? 분류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에 관련된 또 자료들을, 그죠? 받으시고 싶다라면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자료 요청이라는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그대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집이라는 이제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급등주들이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형태의, 그죠? 이런 그래프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는 게, 그죠? 특징이잖아요. 그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또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죠? 등락폭이 30%를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어떤 급등주들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뭐예요? 매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매집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이 매집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그죠? 하단에 써 있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연출해준다. 그죠?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없던 시점에서, 자,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어느 날 갑자기 동반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다.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자, 이런 장대 양봉을 연출하고 있던 시점에서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이런 강한 매수세. 누군가가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드는 거죠. 그죠? 여전히 많이 샀다. 매수세가 강하다. 이런 강한 매수세 속에서 자, 음봉이 나오고, 그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고 이렇게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들의 매도된 물량이 없다. 그죠? 매도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연출을 시킨다라는 게 바로 매집주의 형태입니다. 그게 어떤 재료를 포함을 해서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재료를 포함해서. 자, 이게 바로 매집주의 특징이다. 또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고 거기서 다시 거래량을 동반한다. 이게 특징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일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예요? 이평선들이 어떻죠? 모여 있죠. 그죠?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거래량들을 터뜨린다?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뭐죠? 정배열이죠? 그죠?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작은 이래요. 그죠? 시작은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다시 이런 이평선들이 수렴하던 시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정배열을 만들어간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그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주가들은 어때요? 정배열이죠, 대다수 종목들이. 그렇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때요? 역배열이죠. 그죠? 주가라는 게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고 정배열에서 다시 역배열을 만든다.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죠? 그런 원리. 어떠한 무슨 재료가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건 간에 주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악재가 있어도 악재가 소멸하면 끝이고 그런 악재 속에서 다시 또 다른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정배열로 만들고 그런 호재로 인해서 호재가 식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역배열을 만들어가는 게 되는 게 바로 주가의 특징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종목 이런 게 바로 이제 매집주의 형태다. 자, 이런 매집주의 형태 속에서 과연 이런 조정, 그죠? 이런 조정 속에서 바로 여기에서 또 다시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여기에서 또
뭐 하루 정도 쉬었다가 또다시 이제 또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주체들이 크게 매수세를 펼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매집을 했었던 이 주체들만 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런 장대 양봉이 터졌고 이러한 시점에서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시점에 조정받는 시점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나눠서 매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매집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시간 투자를 하기 싫다. 그죠? 그런 시간 투자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이렇게 매집되어 있었던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왜?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매집을 했으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 주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 주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그죠? 편입을 해놓고 그러한 시점에서 시세 분출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었던 여기에서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장대 양봉이었어요. 자, 장대 양봉을 만들었었던 이러한 시점에 주가의 분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첫날 매집을 했었던 이 종목의 경동제약이죠. 경동제약에 매집을 했었던 이 종목의 주가의 이제 분봉의 흐름이에요. 자, 1분봉인데 자, 이 1분봉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특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뭐예요? 정배열이죠. 그죠? 정배열. 계속해서 정배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네요. 자, 정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배열 흐름 속에서 또다시 특징을 한번 좀 찾아보자면은, 그죠? 뭐가 있어요? 자, 제가 그 전에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죠? 추세. 뭐예요? 저점을 높여간다. 그죠? 저점을 높여간다. 추세. 그죠? 저점을 높여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추세를 저점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제가 이 까만색 선을 유난히 좀 진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 선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이 무슨 선이냐? 21선이에요. 네. 1분봉에서 21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왜? 이 21선이 살아있는 종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21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종목은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21선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이런 정배열의 흐름이 있다. 일단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징들을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때 보시면은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아니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역배열. 그죠? 주가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역배열이고 다시 상승을 할 때는 자, 정배열 만들고 자,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 뭐가 됐다? 자, 21선. 그죠? 보이죠? 그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세 번째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자, 이 세 번째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보시면은 자, 또 특징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수렴해 있죠. 그죠?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에서 거래량 터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때부터 정배열을 만들어 간다. 아까 전에 제가 일봉일 이 경동제약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이제 일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와 굉장히 비슷한 그죠? 주가의 뭐 등락폭 자체는 좀 다를지 몰라도 그죠? 여기에서 이러한 특징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던 특징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텐데, 자, 바로 또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던 이 경동제약에 매매를 했었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왜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타점을 잡았냐?
네, 그러한 특징들을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죠? 정배열 만들고 어떻게 돼요, 그죠? 역배열, 그죠? 다시 역배열이 된다. 자, 역배열이 되고 난 뒤에 주가는 다시 어떻게 된다?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죠? 자, 그렇지만 뭐 이런 식의 뭐 많은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순간 급등을 만들고, 그죠? 순간 급등을 만들고. 계속해서 뭐 이런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여기서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하락을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역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선뜻 당장 매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추세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냐? 일단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그죠? 일봉에서 급등을 했었지만 다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 종목이 다시 또 정배열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상승시키고 자, 분봉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일봉에서는 어때요? 윗꼬리가 달려있겠죠. 그죠? 일봉에서는 윗꼬리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21선 밑에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21선 밑에 있어요. 자,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시점에서 어느 순간 저점을 만들고, 그죠? 어느 순간 저점을 만들고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자,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니까 다시 20일 이평선을 올라타고 있죠. 그죠? 20일 이평선 올라타고 있어요. 올라타고 있었던 시점에서 뭐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렴이 됐죠. 그죠? 여러분들, 이평선도 수렴됐잖아요. 그죠?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고 나서 뭐가 나와요? 거래량. 거래량 나오죠? 그죠? 거래량이 분출을 하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네,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일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분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나오고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구나 라고 이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주고 난 뒤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신호를 주고 난 뒤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뭐가 없다?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인다.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인다. 자, 여러분들 눌림 매수 좋아하시죠? 그죠? 눌림 매수.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일 때 이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믿지는 못하시겠다면 제가 매매 일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매매 일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자,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다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죠? 정작 이런 시점에서 매수 타점이 와서 매수 신호가 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지만 이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다시 인위적으로 뭐 21선을 또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탈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 그럼 이런 시점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해라. 네, 제가 항상 이제까지 방송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이런 매매 시점이 내가 사야 될 시점에서 타점이 왔다라면 일단 사고 봅니다. 사고 보는데 어떻게 된다? 자, 손절가를 잡아야 되겠죠. 매매라는 게 확실히 없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률로 들어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좋겠어. 그죠? 그렇다면 뭐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비중을 많이 넣어야지. 이렇게 했지만 정작 거기에는 손절가가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런 시점, 최저점대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이 최저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가로선을 하나 딱 그어요. 여러분들 아직 매매가 좀 서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을 긋고 나는 이 시점, 추세가 꺾이려면은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추세를 이탈을 시켜야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눌렸다가 또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지지 역할을 만들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금씩 사들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시점이 왔을 때는 바로 손절로 또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평선도 수렴되어 있고 거래량 들어왔고, 자, 이제 정배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고,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기에서 21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눌림 매수해서. 자,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샀던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죠? 주가 계속 상승을 해요. 자, 단기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뭐 어떤 시점에서 잡아서 뭐 물론 이제 20%대의 뭐 그런 수익률도 낼 수 있지만 보통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런 트레이더의 어떤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어떤 종목 뭐 이제 종목을 잡아서 그 종목을 뭐 100% 먹겠다, 200% 먹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식의 다만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수익이 2%대지 또 3%또 또는 1%대에서 뭐 3%대 또는 뭐 5%대까지 뭐 수익이 난다라면은 바로 내가 산 시점에서 수익이 났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매도를 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더의 어떤 그런 이제 단기적인 매매죠. 그죠? 자, 그런 매매 속에서 자, 보시면은 그럼 결국엔 내가 산 시점에서 수익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자, 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냐? 왜 더 갈 수도 있는데 왜 분할 매도를 하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제가 파란색 한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처음 급등을 했었던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그죠?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저항 구간에서 한 번은 쉬어가게 돼 있습니다. 쉬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충분히 상승하고 있던 이런 시점에서 충분히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분할 매도를 해주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추세부터는 여전히 추세를 끝까지 확인을 하면서 매수가 이탈 시 남은 물량은 정리 또는 나는 이 정도까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내 충분히 어떤 이제 내 그릇만큼의 수익은 챙겨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입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물론 돌파를 해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쌍봉에서 맞고 어떻게 돼요? 조정을 크게 받고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죠. 그리고 다시 박스권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충분히 이 실현을 못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시 또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수익은 줄 때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3일째, 세 번째 이제 장대 안봉이 나왔었을 텐데, 자, 특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고, 다시 여기에서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정배열 만들면서 상승을 해요. 그죠? 정배열 만들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하는 이 폭은, 그죠? 이 상승하는 폭은 아무도 몰라요. 몇 프로대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만 급등주들의 특징은 뭐냐? 15% 내지 또는 20%대까지 단번에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 흐름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셨다면 이런 구간대에서 그냥 바로 올라탑니다. 그냥. 그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럽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급등주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바로 올라탑니다. 자, 올라타서 바로 종목을 물론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따른 상승폭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상승을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정배열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역배열을 만들죠. 그죠? 역배열을 만드는데 이 평선들을 다 이탈시키면서 역배열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많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 상승세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끝까지 보셔야 된다. 자, 끝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장면 보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역배열 만들고, 그죠? 다시 뭐예요? 21선. 그죠? 올라타죠. 다시 올라탑니다. 그렇지만 이평선들은 여전히 위에 포진이 되어 있다. 그죠? 여전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배열을 만들기 전까지 기다린다. 자, 21선 올라타고 다시 조정받고, 자, 이게 뭐예요? 완전한 정배열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구간대까지의 상승폭을 제가 아까 계산해 봤을 때 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짧게나마 챙겨갈 수 있는 구간대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성투를 하시길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어 의심치 않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힘이 되셨으면 바란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매집, 그리고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3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시장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박수권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수의 방향성이나 뭐 시장의 장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테마의 어떤 그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테마의 순환매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매매들을 전략들을 좀 펼치셔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방송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셔도 저와 같이 이렇게 실전 투자에 관련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런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계속해서 강의에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는 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네, 테마의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 위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대명 주식닥터의 시장 분석과 또 종목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2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명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또 자세한 시장 분석 이야기들 잘 들어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